강력한 화력에 진심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넘볼 수 없는 신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 평화를 마음대로 쥐고 유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를 바라본다. 무인 로봇을 K9에 장착하여 병사가 없어도 원격 조종으로 사격팀에 합세하여 발사할 수 있도록 자동화 무인화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변은 30배나 많은 중국과 적어도 3배나 많은 외적에게 둘러싸여 있다. 무인화 화기와 장비는 우리의 살 길이다. 대한민국 무기 구매 나라 화이팅! 초대안 많이 팔아서 국방비에 써서 새로운 신무기 개발에 힘쓰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가 발트 3국. 무기 수출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무섭다. 이디오피아. 터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사이가 안 좋다. 우리는 혈맹 및 협력자 관계인데 참.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 무기의 엄청난 화력과 성능에 찾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외신들은 에스토니아 방위군이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소식을 긴급 타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놀라운 반응을 보도했던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군 EDF 사령관은 협력은 매끄럽고 정확했다며 깨끗한 사격으로 10km 떨어진 모든 목표물이 파괴되었다는 언급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2018년 에스토니아와 K9 자주포 12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항이던 6대는 2019년 추가 구매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에스토니아 이름은 천둥을 뜻하는 코어인데 에스토니아 언론은 이 무기 체계는 단순하고 신뢰성 있으며 현역과 예비군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약 30년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독일산 FH-70견인 자주포와 소련산 자주포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파견된 10여 명의 병사는 한국 공장에서 정비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한 인구 132만의 작은 북유럽 국가입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주변 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NATO에 속한 에스토니아 역시 국방력 증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수비를 위해 국경에 장벽을 쌓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군사력 순위는 109위로 군인도 3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상군 무기 중 장갑차가 180대, 자주포가 18문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조달한 자주포로 러시아에 맞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가성비를 중요시하기에 대당 37억 원 수준의 K9 자주포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 장전 기능을 채택해 15초에 3발, 분당 6에서 8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5mm 52구 경장 장신포를 채택해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릅니다. 52구경장은 포신의 길이가 포탄 두께의 52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길수록 포탄의 파괴력이 강하고 관통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1998년에 개발된 K9 자주포는 최고 시속 67km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포갑이나 파편도 막을 수 있고 구경 14.5mm의 기관총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투 중량은 47톤으로 48발의 탄약을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올 8월에도 도입했던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약 460만 유로를 들여 통신장치, 사격 통제장치, 도색, 전기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으로 수출된 바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운영하는 1,100여 문을 포함해 총 1,700여 문이 실전에 배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입했던 나라는 그 성능에 감탄하며 적극적인 재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핀란드도 K9 자주포 신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역할 구형 야포 M114를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 48문을 구매했는데 당시 추가 구매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추가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총 3천만 유로 약 408억 원을 들 올해와 내년 각각 5문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소식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잇따라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중동 현지 매체 알와타는 이집트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오는 29일 수도 카이로에서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약 20억 달러 정도의 계약으로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난달 말 이집트 방산 담당 장관이 한화디펜스와 현대위아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엄청난 기술력에 감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군 소식통도 이집트 방산 전시회의 DX 2021에 맞춰 K9의 현지 생산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아프리카 국가에는 첫 수출이 세계 8번째 운영국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나라 중 놀란 곳은 매우 다름 아닌 러시아였습니다. 그동안 이집트가 러시아 무기를 다수 구입했었기에 이번에도 기대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도 이집트가 러시아 무기를 구입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을 정도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 매체는 이집트가 미국과 소련의 무기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군사력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른 이집트의 군사력 순위는 13위 정도입니다. 육군 병력 중에서는 탱크 3,700대에 자주포 1,165문, 견인포 2,200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1억 명이 넘는 인구의 군인 또한 133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사우디로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인도로 9.5%이고 3위 이집트, 4위 호주, 5위 중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4.3%의 비중으로 세계 6위 무기 수입국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2, 3, 4위 수입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2000에서 2017년 K9 자주포의 점유율은 48% 572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펜 저하후 비츠 189대나 프랑스 카이사르 175대, 중국 자주포 수출까지 제친 것입니다. K9은 미국 팔라딘 M109이나 영국 에즈 90에 비해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라딘 M109A6은 사정거리가 30km로 짧고 성능과 가격에서 K9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팔라딘을 구매했을 때 한동안 이걸 왜 샀냐며 난리가 났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펜 저하후 비츠 PGH 2000와 비교했을 때도 K9은 크게 뒤처지지 않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이집트나 산악지형이 많은 인도, 추운 나라인 핀란드 등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려면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도 견뎌야 하고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탱크의 전자기기와 센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모래먼지처럼 입자가 굵은 것은 한국 무기를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산악지형에서 장애물을 거침없이 넘어야 하고 이게 통과돼야 실전 배치가 되니 해외에 수출할 때는 명품 무기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한국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원리와 같은 말입니다. 특히 한국 K9을 도입했던 인도와 중국산 최신 자주포를 도입했던 파키스탄이 국경에서 포격전을 벌였을 때는 K9은 TOT 기술 등을 활용해야 한데도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자주포는 한 방 쏘고 앞뒤로 춤을 춘다고 하여 무용기계라는 별명이 있는데 명중률도 개판이고 재장전도 제대로 안 되니 K9에 크게 밀렸던 것입니다. 반면 K9은 자세도 안정적이고 포격 후 즉각 이동이 가능하기에 생존 가능성이 우수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강력한 철강이 사용돼 놓은 방호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에는 포스코의 방탄강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쇳물이 뽑혀 나온 이후
16개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해 가장 까다로운 제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브리넬 경도가 높고 기가 스틸과 비슷한 인장 강도를 가진 최고급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국책과제에 참여해 1994년 방탄 강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K9 자주포에는 1문당 약 20톤의 방탄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화 디펜스는 장갑차나 전차를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과 함께 수소연료 전지 등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동성과 연료 효율을 높이고 저소음 주행으로 생존 가능성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 10월 미국 방산 전시회에서 K9과 레드백 등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미 육군 관계자들도 K9 앞에서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관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의 방산 전시회 이후 2021에는 세계 8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M2 브래들리 장갑차 3,5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 50조 원 정도를 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주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가까운 호주는 이미 한국 무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호주는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K9 자주포 30문과 탄약, 운반, 장갑차 K10 15대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호주 정부는 13억 달러를 투자해 한화 디펜스의 생산기지 건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는 이미 호주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 마지막 시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장갑차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가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 최대 23조 원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선택받을 시 무기 수출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방산업체 매출액은 최근 14조 원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액 또한 5년 평균 세계 9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강의 무기를 개발해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한국이 K2 전차 1000대 수출 초도 계약을 맺은 지 2개월 만에 그리고 지난 8월 4조 5천억 규모의 1차 인도분 공급 사업 계약이 체결된 지 단 1달여 만에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 차량이 완성돼 인수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평가 작업은 출고 임박을 알리는 최종 점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해외 외신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한국의 빠른 납기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폴란드에 인도되는 K2 PL 전차는 첨단 장비들이 대거 탑재돼 있는 모델로 신형 정갑재와 신형 장갑 모듈 추가로 장착하였으며 여기에 360도 상황 인식 장치와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 방호 네트, 지뢰 방호 키트 등을 적용해 전투 중량은 총 65톤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소프트킬과 하드칼을 장착 세계 최고급 APS 능동 방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프트킬로는 방호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 교란 통제 장치, 복합 연막탄 등이 탑재되어 있고 하드킬로는 적 추사체를 폭발이나 파편, 탄약 등으로 요격해서 무장의 탄도를 흐트러뜨리거나 조기 폭발을 유도하여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대대적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K2 PL의 1차 조도분이 예상치 못한 일은 시일 내에 출고되는 광경을 보자 해외 외신들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디펜스 11에 따르면 폴란드의 요구에 한국은 더욱 빠르게 응답했다라고 하였고 퍼플러 기계공은 빠른 납기 일정에 주목하며 탱크 초강 대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폴란드우라고 하였습니다. 레딧의 한 네티즌도 이렇게나 바로 빨리 조달이 된다니 현대와 한국 존경한다 라고 전했죠. 이처럼 빠른 조달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한국이 가진 고유한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휴전국인 우리나라는 특히 육군 체계에서 세계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상전 핵심 무기인 전차의 경임이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2020년 K2 개량형의 3차 양산 계약이 확정되었고 당시 K2는 글로벌 최신의 전차들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이 진행 중인 전차였죠. 또한 지난해 말에도 K2 전차 4차 양산 소요까지 확정되어 올해 소요 검증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군의 자체적인 수요로도 생산 설비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만큼 우수하고 가성비 좋은 무기들을 이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런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폴란드 수출용 K2 PL 1차 도입분 중 10대는 우리 육군이 주문해 생산이 완료된 55대 가운데 폴란드가 요구하는 옵션을 달아 수출되는 방식인데요. 올해 초 폴란드가 올해 말까지 20대의 전차가 꼭 필요하다고 전하였고 현대로템은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 한국군과 상의한 후 10대의 한국 납품분을 보내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군 납품용을 전용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납기가 빠를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계약 후 29분의 8에 한 달 24분의 9도 안 된 시점에 선적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의 우수한 생산 역량 케이퍼빌러티와 납품 준수 능력이 다시 한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으로 K2 전차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 또 다른 3국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현대로템 김미정 책임 매니저는 수년째 K2 전차를 눈앞에서 지켜봤지만 지금 성능 시험 중인 전차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첫 수출 전차라는 점에서 K방산의 새 이정표를 쓰고 있는 현장이라며 뿌듯해했죠. K2 PL의 1차 180대 물량은 한국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이어 3차 800여 대가량은 국내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량으로 충당될 예정인데요. 이에 K2 전차와 연관된 2차 협력업체가 100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한 커뮤니티에는 현대로템 직원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CX 살려줘 폴란드 계획 쓰기야 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가 가기 전 20대는 제기랄 지금 조립하는 것도 힘든데 다 만든 것도 국방부 말고 폴란드 먼저 주려니까 24시간 풀타임 돌려도 뭐같이 힘들어 라면서 현재 숨가쁜 돌아가고 있는 창원 생산 공장 반응을 들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힘드신 만큼 꼭 돈 폭행으로 보상받길 바랍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대규모 특별 채용 공고를 내고 신입대 경력 사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충원하고 있는데요. 1월에는 폴란드어 통 번역 직무 3월에는 창원 방산 생산관리 6월에는 방산계획 실적관리 7월에는 방산자재 관리 업무 8월에는 기갑차량 현수장치 기술직 9월에는 2차 방산 생산관리팀 업무자를 추가로 채용하였습니다. 방산기술뿐 아니라 품질관리, 해외 사업 전략 등 분야를 망라해 직원 채용에 나선 건 방산업계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현대로템 현지 공장이 건설되면 K2 흑표전차의 대유럽 글로벌 허브가 완성되어 세계적 수준의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특히 유럽 수출권에 관해 더욱더 안정적이고 빠르고 가격 경쟁력 있는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난 24일에는 루마니아 역시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마실레 신고 바실레딩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DX 코리아 2022서 K2 도입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대량 수출이 다른 나라와의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며 폴란드 현지 공장이 가동되면 유럽 내 수천 대의 수요 물량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한국산 의명품 무기들이 유럽과 같은 선진 대륙까지 거침없이 누비며 K방산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무기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사실상 현재 세계 각지에서 전차 수요가 끝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K2 흑표 전차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대규모 도입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2배 뛰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현대로템이 미칠 듯한 생산 역량을 보여주며 희망편을 찍었다면 경쟁자인 독일 KMW는 최근 절망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MW가 제조한 독일산 PGH-2000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는데
차체에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PGH-2000은 155mm 자주포로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차체와 부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말에 인도된 7문의 PGH-2000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작동 불능 상태이거나 부품에서의 심각한 마모가 발생해 포탄이 내부에서 터지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